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을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포스코 MTEC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보는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MTEC 대표적인 포스코 그룹의 이제 철강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의 철강 포장 및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의 포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철강 부원료인 알루미늄 탈산제를 포스코에 공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철강 제품 포장 및 탈산제 공급뿐만 아니라 포스코 동판제 공장, 페로 망간 공장 등의 공장을 위탁 운영 중이다. 중국이 휘토류에 이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의 대체제인 망간을 통해 소재 산업을 무기화에 나선다는 소식에 세계 최초로 극저온용 망간강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동사가 부각된 이력이 있다. 망간은 2차전지 원재료인 2차전지 양극재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양극재는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알루미늄 등의 원료를 통해 제조하는 기업이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망간 강에 대해서 이제 위탁 운영 중이라 했잖아요. 망간 강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2차전지에 들어가는 망간은 이 망간 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2차전지에 들어가는 망간을 생산한다는 소식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스코의 본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본연 역할은 뭐죠? 철강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철강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부원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뭐 위탁 운영 중이긴 하지만은 공장이 위탁 운영 중이긴 하지만은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코 본연의 일이라겠죠. 그래서 철강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동사 관련된 거는 좀 2차전지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포스코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보다는 테마적인 성향을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니까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사업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작년, 올해가 2023년도이기 때문에 작년 2022년도에 포항 쪽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게 관련된 사업을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괜찮은 건데 2차전지 관련 사업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제가 보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다.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인 거는 이해가 가죠. 근데 포스코 MTEC은 철강 관련된 회사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2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저항대 같은 경우는 34,000원 되겠습니다. 1차 저항대 34,000원, 2차 저항대 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핸들이나 수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60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팔고 있죠. 이 종목을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한 달 동안 4만 4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이렇게 기관이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쭉 사면 한꺼번에 쭉 사고 팔 때 쭉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좀 트레이딩 하고 있느냐? 금투가 좀 트레이딩 하고 있죠. 금투가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투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연기금도 뭐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최근에 지금 팔고 있는 추세이죠. 그래서 지금 금투가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기관이 같이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4%입니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신용비율은 4% 이상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 물론 2%대, 1%대, 0%대로 갈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감소를 하다가 다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기조는 감소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소 추세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사항은 10% 이상이 중요하다겠죠? 단 하루도 10% 이상인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차거래에 지금 영향은 그리 크게 발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는 시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사는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최대주 지분주 보겠습니다. 최대주주는 포스코가 50.5%, 50.6%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포항, 포구,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포항, 포구로 인해서 제철소 피해 회복에 예상되어 생산량 정상화했다는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로가 그때 태풍 오면서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고로가 잠시 일부 정지가 됐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이제 회복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 회사인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소유한 리튬 호수에 가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리튬 관련 사업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철강을 포장하고 그다음에 원부자재를 포스코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을 만드는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고 있고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실적 보시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000억 원대에서 3,200억 원대에서 작년에 3,400억 원대까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재작년에 164억에서 작년에 64억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131억에서 작년 48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에 45억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떨어졌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폭우로 인해서 고로가 잠시 중단이 됐다 했잖아요. 그거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이 지금 2분기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복이 완료가 됐죠. 완료됐고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 때부터는 작년에 적자였거든요. 이 작년 적자 났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포항제철소의 고로가 일시 중단이 되면서 실적이 적자전환 됐었습니다. 요게 올해는 흑자전환 될 겁니다. 그러면서 3분기, 4분기는 작년에 고로가 일시 중단된 것에 대한 기조 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흑자전환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작년보다 좋아질 겁니다. 작년에 64억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29억 원이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정상적으로 실적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항제철소의 고로가 일시적으로 작년에 폭우로 해서 중단이 되면서 그걸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은 다 이미 완료됐고 실적은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은 39%, 유보율은 45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인데 재작년에 5% 정도 되거든요.
이 수준까지, 이 수준까지는 이제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나올 겁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1분기, 2분기까지는 제대로 이제 그 고로가 재정비가 완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내년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다시 5%대까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EPS 같은 경우는 116원인데 작년 실적 기준 재작년이죠, 재작년. 재작년 실적 기준 수까지 나올 거예요. 314원, BP는 2,511원이 내년에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겠지만은 보통 시장에 이제 컨센서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 거를 땡겨가지고 보통 실적을 확인하잖아요. EPS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314원, BPS는 2,5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자, 314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얼마냐? 314원이면은 3,100원이면은 10배고 31,000원이면은 100배입니다.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현재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PER 100배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EPS를 땡겨와, 재작년은 실적으로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실적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은 314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31,600원입니다. 딱 PER 100배죠?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2차 전지주로 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사는,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2차 전지하고 전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는 철강제를 포장하고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일부 철강 공장을 위탁 사업을 하고 있다. 2차전지 관련 사업은 안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PR이 100배라는 거죠.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PR 한 10배 수준이면은 보통 되죠. 10배에서 많아야 15배 이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데 현재 구간은 PR 100배라는 걸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강조해야 되면 주주님들한테 되게 좀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포장 작업, 그다음 철강 원료, 그다음 위탁 운영,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혀 2차 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금 변동대액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유상증자 했던 게 2010년이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드물다. 그리고 매물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된 자회사로는 알루미늄 탈산재 및 알루미늄 합금의 제조 및 판매하면서 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자,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종가가 31,600원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1년 대비 22년 영업이익이 61%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항 지역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 때문에 잠시 고로가 중지가 됐고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걸렸고 이제 3분기, 4분기는 정상적으로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다시 돌아서기 때문에 21년 대비 22년이 61% 감소하지만은 23년도에는 21년 수준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테슬라 훈풍의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테슬라의 급속 충전소 사업인 슈퍼차저가 200억 달러 성장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동반에서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는 철강제 포장을 하고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리고 철강 관련된 공장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차트 추세인 RSI는 56.2입니다. 그래서 과열구간인 7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70 이상부터는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차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70.2입니다. 그래서 과열구간 8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약간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차트로도 약간 더 오를 수 있는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구간은 RSI는 70 이상, 머니플로 인덱스는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36,300원, 하단은 27,200원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34,000원, 지지대는 26,000원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객관적으로 판단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관적인 시각이 들어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포스코 엠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